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석방이 갑자기 연기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석방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투건 기자, 밤사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해지는데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현 장관은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이었죠. 백악관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인 억류 사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소개했는데요. 한국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민들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미국 경제의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조현 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이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을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조 장관의 이런 요청에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까지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화답한 만큼 후속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금된 한국인들의 석방 시점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양국 외무장관 논의에 따라서 현장에서 미국 측과 행정적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사정 때문에 석방이 연기됐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수갑을 채우는 문제가 원인이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정부 고위 관계자가 YTN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앞서 조현 장관의 관련 언급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 측은 구금시설에서 나와서 전세기를 타기 전까지 수갑을 채우려고 했지만 정부가 이를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후 양국 간 협의를 통해서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는데 미국 측이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석방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미국의 법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며 호송 방법을 놓고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건입니다. 우리 국민 300여 명을 구금하고 있는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 측이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용하고 사복 착용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관계자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현지 시간 10일 오후 1시쯤부터 한국인 구금자들에게 공용전화로 5분씩 전화통화를 허용해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감된 한국인들에게 사복을 착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며 다만 이 조치가 오늘 오후 이뤄진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구금시설 측에서 억류된 한국인들에게 수갑 착용 문제 때문에 석방이 지연됐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협력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들의 석방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 규모가 현재까지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KT 측이 전체 통화 기록을 토대로 자체 파악한 결과 모두 278건, 1억 7천만 원의 무단 결제 피해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은 반경 10m 통신을 제공하는 펨토셀 기기와 ID 체계 등이 비슷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특정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고객 사례를 토대로 볼 때 상품권 사이트에서 ARS 인증 방식을 통해 무단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KT가 무단 소액 결제 사태 초기 경찰로부터 사건 발생을 통보받고도 허술하게 대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뒤늦게 해킹 피해를 신고했는데요. 늑장 대처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액 결제 피해가 처음 발생한 건 지난달 27일입니다. 경기 광명시 소화동과 하안동을 중심으로 휴대전화에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KT 이용자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곧바로 KT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 특정 통신사에서만 피해가 발생한 건 전례가 없는 데다
비슷한 신고가 빠르게 늘면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KT 본사와 지점, 중개소 등의 사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KT 측에서는 우리가 뚫렸을 리 없다거나 해킹일 리 없다는 내용의 답변만 돌아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사태 초기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KT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해킹 추정 피해를 파악하고 관계 당국에 알렸는데 사고 발생 시간은 확인 불가로 피해 사실을 알기 전 이상 징후도 없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범행 가능성을 전달받았는데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적어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KT는 최초 피해 발생 이후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제 한 명 한 명 전체 홀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일부 고객에 대해서 이상한 아이디가 보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하느라고 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현행법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만큼 향후 정부 조사 과정에서 KT의 늑장 대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장중 3,317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결국 1.67% 상승한 3,314선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로써 1980년 1월 100으로 시작한 코스피는 45년 만에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보도에 류한웅 기자입니다. 3,27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에 1.7% 이상 껑충 뛰어오르며 역대 최고치인 3,317을 넘겼습니다.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4년 2개월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조 2천억 원 순매수를 해 지수가 급등했고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을 합쳐 1조 8천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3,314로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5% 올라 한 달여 만에 72,600원에 올랐고 SK하이닉스는 5.5% 올라 30만 4천 원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도 있지만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환원될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양도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 11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기존 원안대로 수정 없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책 기대감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어 정책 기대감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1% 오르며 1년 1개월여 만에 833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1,400억 순매수를 하며 지수가 올랐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주식시장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증시의 상승 바람을 타고 어제 장중 3,317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코스피.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질주가 이어질지 관심이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9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관망세가 이어졌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 주 전 발표한 8월 넷째 주 동향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30주 연속 상승으로 나오긴 했지만 상승률이 0.08% 속도가 둔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7월 말 기준 나라 살림 현황을 발표합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94조 3천억 원으로 역대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2차 추경 관련 지표가 반영된 7월 말 집계에서는 적자 폭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부터 2주간 국제통화기금 IMF와 연례 협의를 진행합니다. IMF는 정부 부처들뿐만 아니라 한국은행과 국책연구원, 민간기업까지 폭넓게 접촉하고 한국 경제 전반을 진단하게 됩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목포에서 붙잡혀 압송됐습니다.
구속 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50여일 만인데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백준규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형사기동대에 둘러싸여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압송됩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 질문에 그야말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신 겁니까? 밀항하려 하신 겁니까? 주가 조작전으로 김건희 씨와 연락하셨습니까? 앞서 특검팀은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어제 오후 6시 14분쯤 전남 목포에서 이 부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도주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특검에서 인치 절차를 거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이 부회장을 소환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는데 밀항시도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특검은 국가수사본부에 공개 수배를 요청하고 이 부회장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건 전 대표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웰바이오텍을 압수수색하며 조사 내용을 다져왔습니다. 주가 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이 부회장이 체포된 만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씨의 연결고리가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사에 건강상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특검은 오는 15일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가 또 불발됐습니다. 오늘 예정된 조사에 나오지 않기로 한 겁니다. 특검 관계자는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 8일 특검의 소환 요구에도 같은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한 총재는 최근 심장 시술을 받았는데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회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한 차례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거냐 물으면 지금 답하기엔 섣부르다며 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총재 측도 YTN에 건강이 회복되는 즉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호전되는 대로 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 측에서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권 의원은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한 총재가 조사에 응한다면 앞서 특검에 불려나온 다른 공인들과 같은 공개 소환 방식으로 취재진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소환 조사에 돌연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다시 소환을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어제 오전 갑자기 김 씨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 변호인의 일정과 관련한 사정이 생겨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거나 별다른 의견이 제출된 건 아니라며 수사팀이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파주에 있는 포병부대에서 폭음 효과를 내는 폭발물이 터져 장병 10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군 병원과 민간 병원으로 호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포병부대입니다. 오후 3시 20분쯤 이 부대에서 비사격 절차 훈련을 하던 도중 갑자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부사관과 병사 등
장병 10명이 다쳐 각각 수도병원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육군은 다친 장병들 가운데 부사관 2명은 팔과 다리에, 나머지는 손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부대에서는 실제 포탄이 아닌 폭음 소리를 내는 묘사탄을 이용해 훈련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묘사탄은 한 개의 크기가 손가락 굵기인데 여러 개를 모아 포신에 장착한 뒤 터뜨려 포탄 소리를 내는 탄입니다. 이런 효과를 이용해 사격 절차를 숙달하는데 훈련은 실제 사격장이 아닌 주둔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사고가 날 당시 묘사탄 주변에는 12명의 장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포신에 장착된 묘사탄이 터진 게 아니라 지상에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군사경찰이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전국에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에서도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용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려다 다시 후진합니다. 잠시 뒤 길을 걷던 초등학교 여학생이 차로 다가가 운전자와 말을 주고받습니다. A씨는 이곳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린 뒤 피해 학생에게 알바를 하지 않겠느냐며 유인했습니다. 학생이 차 번호를 보려 하자 A씨는 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건 초등학생들이 하교하는 오후 2시 40분쯤. 학교에서 불과 170m 떨어진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학생이 곧바로 파출소를 찾아 차량 특징을 정확히 알려줘 A씨는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가까운 파출소로 찾아가서 신고하게 되었고요. 다만 그 신고 과정 중에 차량의 어떤 조그만 차량이라는 그런 특징만 설명을 좀 해줘서 그거에 수사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년 전에도 초등학생 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아이가 혼자 하원을 하는데 놀래서 오늘 일부러 반차를 내고 아이를 하원시키러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는 남의 일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하고 너무 놀랬죠.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대구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어제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등을 받는 60대 남성을 임의 동행 형태로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낮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 거리에서 초등학생 A양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 끄는 등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남성의 주거지를 특정했고 인근에서 잠복 수사를 벌여 범행 6시간여 만에 검거했습니다. 최근 서울 서대문에 이어 관악구 또 경기 광명까지 수도권 곳곳에서도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상이 어린 학생들인 만큼 걱정도 큰데 일단 서울에서는 경찰의 등하굣길 순찰 강화 등 관련 대책이 시작됐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교 시간을 맞은 초등학교 앞입니다. 경찰차가 곳곳에 배치됐고 골목골목 아이들의 하굣길에도 경찰관들이 미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찰이 서울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5주 동안의 등하굣길 순찰 강화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유기농권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다 순찰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몇 명씩 배치가 돼 있어요. 최근 수도권에선 유괴 미수와 같은 초등생 대상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서울 관악구에선 6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이리 오라며 손을 낚아채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 8일 경기 광명에선 10대 남성이 8살 여자아이를 뒤따라가 입을 틀어막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형사분들도 막 그냥 차 대충 세워놓고 뛰어갔더라고요. 지난달에는 서울 홍제동에서 초등학생 4명에게 접근해 유괴를 시도한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이 붙잡혔습니다.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학부모들은 최근 잇따르는 초등학생 대상 범죄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이가 혼자 가기 조금 무섭다고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걱정되죠. 불안하죠. 할 말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고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죠. 한 해 300건 넘게 발생하는 유괴 사건의 70% 이상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인 만큼 일정 기간만 이뤄지는 순찰 강화보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 경찰이 합동적으로 일정한 사회적 관여를 하는, 즉 수상한 상황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프로그램의 시행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학부모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대우건설은 그제 경기도 시흥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국 모든 현장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태우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5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에서 자신이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에서 몰래 빼돌린 약물을 7살 아들에게 투약해 숨지게 하고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6살 남자아이가 보조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북괴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건네받아 전달한 혐의로 20대 수거책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성폭행 남성 혀절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6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엽니다.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질문을 되도록 많이 받고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과 두 번째 공식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임기 시작 한 달을 맞아 진행한 첫 기자회견 이후 70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차례나 회견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그만큼 이 대통령의 소통 의지가 강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내 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합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회견은 민생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대통령실 기자단이 추린 핵심 질문에 이 대통령이 우선 답한 뒤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어갈 거로 보입니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에도 이른바 약속대련은 없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일단 90분으로 예정된 회견 시간은 이 대통령이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기로 한 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정 시간은 90분입니다. 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회견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로 민생과 경제를 꼽고 있습니다. AI 등 신성장 동력 발굴과 고용 확대, 집값 안정, 그리고 증시 활성화 등과 관련한 대책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현재 50억 원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유지할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도 공개될 거로 예상됩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통상 압박,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요구 등 한미 간 쟁점 현안 또한 회견 테이블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 북중러 밀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한반도 안보 구상 역시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이후 후속 조치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 개혁의 수위와 속도를 놓고 여권 내에서조차 일부 이견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내용도 질문지에 들어갈 거로 관측됩니다. 하나같이 풀기 힘든 난제들이지만 결국 열쇠는 이재명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올 이 대통령의 언급 하나하나에 온 국민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의 국정 운영은 A약점을 주기 충분했다고 호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상을 어지럽힌 시간이었다고 깎아내렸는데요. 여야의 상반된 평가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정부 100일은 A약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국민께서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는 분야는 단연 경제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경제는 안정되었고 코스피는 3,200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압도적인 만점 분야는 외교였습니다. 멈춰있던 개혁의 시계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 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입니다.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에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환석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회동을 진행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관련해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특검법에서 특별히 수사기간 연장을 개정안에 더 담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은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금융당국 조직 개편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3대 특검법 수정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붙일 전망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지난 9일 국회에 보고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호남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찢어진 타이어가 날아와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하면 피해 보상이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터널을 지나 2차선으로 옮깁니다. 앞서 가던 1톤 트럭도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정체 모를 물체가 날아오릅니다. 찢어진 타이어 조각인데 앞차가 밟고 튕겨오르면서 사고 차량을 덮친 겁니다. 갑자기 앞에 타이어 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선으로 바꿔서 가는데 앞에 있던 차가 갑자기 2차선으로 바꾸면서 뭐가 날아오는 거예요. 타이어 조각은 대형 화물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CCTV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를 확인했지만 정차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인 차량은 없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간다든지 아니면 갓길에 뭐 화물차가 멈춘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멈추거든요. 근데 크기나 봤을 때는 좀
큰 화물차 같아요. 허리 통증까지 앓고 있던 운전자는 낙하물 사고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차량 앞유리도 박살나면서 수리 비용이 300만 원 나왔지만 보상받을 길은 막막합니다. 이렇게 큰 타이어가 터졌는데 왜 치우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 몸이 너무 많이 다쳐 있고 지금 어디다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도로공사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낙하물 사고로 배상을 받은 경우는 238건 가운데 6건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의 책임 강화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도로관리청이 그래도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이면 세금,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충당하면 되죠. 도로 위에 흉기로 불리는 낙하물. 애먼 피해를 보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는 만큼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강원도 강릉 지역 전체가 갈수록 지쳐가고 있습니다. 취수원 저수율이 매일 떨어지면서 논란이 컸던 도암댐 용수 역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용수 3천만 톤이 저장된 도암댐입니다. 강릉 수력발전소에 물을 보내기 위해 지난 1991년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발전 방류수가 가축분유, 농약, 토사와 섞여 남대천을 오염시키자 2001년 방류를 중단했습니다. 강릉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와의 거리는 불과 20km.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단수조치 코앞까지 떨어졌고 제한급수로 시민 불편이 커지자 마침내 도암댐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창 도암댐에서 방류를 시작하면 이곳 강릉 방류구를 통해서 물이 쏟아질 계획인데요. 이후 남대천을 거쳐 홍제 정수장을 통해 물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문제는 수질. 앞서 환경부는 방류수를 정수 처리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문기관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강릉시는 도수관로 15km 구간에 있는 용수 15만 톤에 한해 하루 10,000톤씩 공급받을 예정이었던 애초 계획과 달리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물을 공급받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단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을 비롯해 수질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수질 검사는 물론 혹시나 있을 퇴적물 유입 등을 확인해서 혹시 상수 원수로 쓰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부와 한수원과 협의해서 즉시 방류 중단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도암댐 방류수를 홍제 정수장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공사도 서둘러 시작했습니다. 수질 문제가 없다면 도암댐 용수 공급은 오는 20일쯤 이뤄질 예정. 한 자릿수 저수율을 앞두고 제한급수로 시민 불편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가뭄과의 사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석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주변 식당으로 핵심 측근들과 함께 외식에 나섰다가 시위대를 맞닥뜨렸습니다. 범죄 단속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행보였는데요. 뜻밖의 마주친 시위대로부터 당신은 히틀러라는 야유를 들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처음으로 백악관 근처 식당으로 외식에 나섰습니다. 두 방위군 투입 조치로 수도 워싱턴이 안전해졌다고 홍보하기 위한 행보였는데 벤스 부통령과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루비오 국무장관 등 핵심 측근들이 대거 대동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다리는 취재진을 향해 드디어 안전한 도시를 만들었다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This was one of the most unsafe cities in the country. Now it's as safe as there is in the country. So we're here with cabinet members having dinner. And everybody should go out. The restaurants now are booming. 최근 공개된 제프리 앱스타인 외설 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이내 말을 돌립니다. It's nonsense. And frankly, you're wasting your time. All you do is trying to get off the great success of DC in about. 식당에 들어와서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었다며 홍보를 이어갔지만 We have a safe city now. 잠시 뒤 식당 한쪽에 앉아있던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다가가며 당신은 히틀러라고 야유를 쏟아냅니다.
Trump is the Hitler of our time. Free DC, free Palestine. 시위대는 강제 퇴장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야유 영상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날의 외출은 승리의 행진으로 기획된 것이지만 워싱턴에서는 그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거점을 대대적으로 공습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매체에 따르면 수도 사나에 있는 정부 청사 건물과 의료시설 등이 공습을 당해 35명이 숨지고 131명이 다쳤는데요. 후티 외무부는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표적으로 삼은 건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침묵이 적을 계속 오만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도록 부추긴다고 비난했습니다. 고질적인 전력난을 겪는 쿠바에서 올해 두 번째로 섬 전역이 어둠에 잠기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쿠바 전력청은 현지 시간 10일 페이스북 공지를 통해 화력발전소 한 곳의 가동이 중단돼 전력망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마누엘 마레로 총리도 SNS에 올린 글에서 시스템 복구를 위해 당국이 대응하고 있다면서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을 제조 산업 현장에 적용해 오는 2030년까지 100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를 위해 제조 AX 얼라이언스를 공동 출범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챗GPT가 공개된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인공지능으로의 전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단순 상품 수출이 아닌 산업을 전 세계에 깔아야 하는 경쟁 상황에서 제조 인공지능은 꼭 필요하다며 누구보다 빠르게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쌀 소비량이 15% 감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산 쌀로 만든 가공식품이 MZ세대에게 인기를 끌며 돌파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쌀을 씻고 찌며 식혜를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주 이천등지에서 계약 재배한 쌀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겉보리 품종인 해미를 활용한 엿기름을 씁니다. 이 업체는 유통기한을 18개월까지 늘린 밥알 없는 맑은 식혜를 만들어서 미국과 호주 등 10여 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며 매출액과 수출액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물감이 없고 목농금이 좋고 외국인들은 당연히 이런 상품이구나 생각하고 거부감이 없습니다. 밥알이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거부감이 없습니다. 또 다른 업체의 100% 식물성 쌀 아이스크림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당불내증 환자나 우유에 민감한 소비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쌀을 주 원료로 삼아 복숭아나 초당옥수수 같은 제철 농산물을 섞어 아이스크림과 케이크, 빙수 등 20여 가지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쌀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쌀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나 디저트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가공식품 제조기술 등이 뒷받침돼야 쌀 가공식품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기술 이전과 마케팅 등을 돕고 있습니다. 2024년도 쌀 소비 수량에 대해서는 1.1% 전년 대비 1.1% 좀 감소한 추세를 보이나 쌀, 식혜, 떡 이런 류의 쌀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량은 6.9%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시제품 개발과 공정 고도화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대규모 스포츠 행사나 축제 뒤에는 버려지는 일회용 쓰레기들이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가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야구가 인기를 끌면서 한 해 100만 명가량이 찾는 인천 문학경기장. 경기 시작 전 응원하면서 먹을 음식을 사려는 줄이 가게마다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이전과 달리 다회용기에 담아져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환경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구장 자체가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이제 청결면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부터 다회용기 사업을 시범 운영하면서 변화한 모습입니다. 올해는 야구장 내 39개 매장 가운데 31곳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용기 수거와 세척을 인천시가 선정한 업체가 도맡아 하면서 회수율도 98%에 이릅니다. 먼저 저희 매장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친환경적인 사업에 동참한다고 하니까 고객분들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인천시는 프로야구 시즌 동안 다회용기 40만 개가량이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회용품 생활 폐기물을 5.6톤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찾는 시민분들께서 먼저 다회용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관람 문화가 정착되면 이 사업이 더욱 확대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계속 확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야구장에 이어 캠핑장과 대형 축제 행사장 등을 통해 민간에서만 올해 170만 개 사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각종 건강 지표들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운동하는 사람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고되고 빡빡한 삶 속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즐겁게 살고 스트레스 안 받고 또 이렇게 좀 재밌게 살려고 하는 거죠, 뭐. 라이딩 하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어찌된 일인지 건강 지표는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고혈압과 당뇨병, 비만에 시달린 서울 시민의 비중을 살펴봤더니 3년 전보다 모두 늘었습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차이를 살펴봤더니 간격이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늘면 의료비가 늘어날 뿐 아니라 돌봄 비용까지 증가해 사회적,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시민이 체력 상태를 측정해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는 체력인증센터가 올해 자치구마다 한 곳씩 생깁니다. 평소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게 걷고 싶은 계단을 시내 곳곳에 설치하고 정제된 흰쌀밥 대신 통곡물, 잡곡밥을 선택할 수 있는 외식 배달업소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늙는 속도를 늦추자는 저속노화 열풍의 선구자 정의원 박사가 이번 전략 수립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는 게 서울시 설명입니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했던 다른 나라들의 정책 변화와 또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서 엄청나게 큰 갭을 발견했고 지금은 정말 좌시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건강수명 3세, 운동 실천율 3%포인트를 올려 더 건강한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9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낮에는 여전히 여름 기온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2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5도가량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충청 이남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2도, 세종 19.1도, 울산은 21.7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2도, 광주 31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만 이번에도 가뭄이 극심한 영동 지역의 강수량은 상대적으로 적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